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송영준. 나는 고등학교 생활을 전교 꼴찌로 시작했지만 졸업할 때는 수능에서 전국 1등이라는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꼴찌와 1등의 차이는 생각만큼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가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두 번의 실패로 좌절하고 포기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반전이 일어난다고 나는 믿는다. 공부에 지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고 싶은 바가 있다. 노력에는 탄력성이 있다. 와, 나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공부의 시작은 이 느낌부터라고 생각한다. 내가 무언가 엄청난 노력을 한 느낌. 내일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느낌. 적어도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10의 노력을 했다면 적어도 5의 보상은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결과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봐. 인생에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무언가에 열중할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선생님, 저 수능 만점 받아올 테니까 현수막 걸어주실래요? 수능을 한 달 남짓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잘하고 있나 둘러보러 오신 교장 선생님에게 누군가 불쑥 말을 건넨다. 잠시 얘는 뭐지? 싶은 표정을 짓던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그래 얼마든지 걸어줄게 라고 답하며 반대편 복도를 향해 걸어가신다. 야야, 나 수능 만점 받아서 문제적 남자에 출연할 거다. 수능을 2주 앞둔 어느 날 밤 한 친구 방에 모여 휴식을 즐기던 학생들에게 어느 학생이 말을 꺼낸다. 또 저러네, 또. 친구들 반응을 보아하니 평소에도 비슷한 말을 꽤나 하고 다녔나 보다. 그렇게 어이없는 농담으로 한바탕 웃고 난 학생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곧 있을 결전의 날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 선생님, 제가 수능 만점 받으면 아웃백 쏠게요. 어느덧 수능 하루 전 괜히 여유 있는 척하는 것일까? 당장 내일 거사를 치러야 하는 한 고3 학생이 옛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뜬금없는 선전포고를 한다. 수능 만점인데 아웃백 가지고 되겠어? 선생님도 이에 질세라 온화한 미소로 맞받아 주신다. 어쩌면 졸업 전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를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학생은 아무튼 시험 잘 치르고 올 테니 기대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그 학생이 다니던 고등학교 정문의 전광판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반짝거린다. 축, 수능 만점 김해외고 3학년, 송영준, 축. 뿌듯한 마음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남몰래 전광판 사진을 찍는다. 그러고 또 몇 주가 지났을까? 이른바 뇌생남들이 모여 퀴즈를 푸는 방송에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한 학생이 앉아있다. 본인을 수능 만점자라고 소개한 학생은 자신이 사용하던 책과 학용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즉석에서 수능 문제를 풀기도 한다. 정작 문제는 하나도 맞히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지만 말이다. 수능 전날 이후부터 졸업식 전까지는 못 만날 것 같던 옛 담임 선생님과는 수능 성적표가 나온 날 얼떨결에 다시 만나 웃으며 기쁨을 나눈다. 선생님의 새로운 서울대 제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자 최초의 수능 만점자 제자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학생이었다. 조용히 공부나 할 일이지 무슨 자신감으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수능 만점을 받아오겠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걸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수능 만점을 받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 대체 누가 본인의 인생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시험 결과를 예측한단 말인가? 많은 사람이 내게 물었고 나 스스로도 내게 묻곤 하던 질문이다. 도대체 왜 나는 수능을 치기도 전에 만점을 받겠다고 말하고 다녔을까? 초등학교 6학년 때 핫하던 문구가 하나 있었다. 바로 R은 VD이다. R은 VD는 리얼리제이션, 실현은 비비드 드림, 생생한 꿈이라는 말의 약자로 간단히 말하면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다. 지금은 철진한 유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아마 지금 내가 상태 메시지에 R은 VD라는 말을 써놓는다면 친구들에게 할아버지 같다는 놀림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비록 이 말의 유행은 지났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이 말이 품고 있는 힘을 믿고 싶고 또 많은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내가 처음 수능 만점을 받아오겠다고 교장 선생님에게 선언할 때만 해도 의미심장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그 즈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보며 혹시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진짜로 수능 만점을 받아 현수막이 걸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장난으로 해본 말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수능 만점이라는 목표를 누군가에게 선언하고 나니 그 목표에 대한 내 시각이 달라졌다. 나 스스로가 본격적으로 내가 수능 만점에 도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는 국어 100점, 정시로 서울대학교 가기와 같은 목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로지 수능 만점이라는 목표만 바라보기 시작했다. 잠들기 전 목표를 이루고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면서 간절한 하나의 목표가 가진 힘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시험장으로 가기 전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에게 수능 만점 받아올게요 라고 선언한 것을 떠올리며 목표를 확실히 다진 나에게 수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할 대상으로 느껴졌다. 나는 수능 만점 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를 수능에 끌려가는 학생이 아닌 수능과 대등한 혹은 수능을 내려다보는 자신감 넘치는 학생으로 만들어주었다. 무언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 혼자만의 공간에 꽁꽁 감춰둘 필요가 없다. 주위 사람에게 그 목표를 알리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의 자기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행동해보라.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결전의 날이 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만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있기에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 어떻게 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관한 답은 간단하다. 생생하게 꿈꾸고 간절히 바라면 된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년의 시험 과목은 총 10과목이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2~3과목씩 총 3~4일에 걸쳐 전 과목을 공부하는 사이클을 만들고 시험 당일까지 그 사이클대로 공부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내 방식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려는 건 절대 아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공부법이 있다. 나는 10과목 시험 범위 전체를 하루에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런 나에게 친구들이 물었다. 하루에 10과목을 어떻게 다 공부하느냐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떠나 10과목을 하루에 전부 공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4시간 자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업도 들어야 하므로 10과목 시험 범위 전체를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한번 쓱 읽어내려가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2학년의 나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정답은 바로 자투리 시간에 있다. 하루에 10과목을 공부하던 그 시절은 내가 살면서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한 시기일 것이다. 앞으로도 그보다 열심히 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당시 나는 잠을 하루에 3시간만 잤다. 새벽 5시에 일어나 5시 30분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하루에 10과목을 전부 공부하는 건 힘들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 눈을 돌렸는데 설마 이 시간에 공부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자투리 시간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는 매일 6시 30분에 아침 점호를 하는데 점호에 가장 먼저 나간다는 가정 아래 모든 학생이 나와 점호를 마무리하기까지는 15분 정도가 걸린다. 그 15분 동안 영어를 공부하기로 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영어 지문 하나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보니 2~3분이었다. 그 결과 점호 시간에 영어 지문 5개를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점호 시간에 가장 먼저 도착해 맨 앞줄에 서서 귀마개를 한 채로 영어 지문을 외웠다. 물론 누군가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동감한다. 매일 10과목을 공부하던 시절에 나는 내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극단적인 생활을 했고 그런 생활은 아무나 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지금의 나도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자투리 시간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다. 아는 것만 공부하지 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는지도 모른다. 문제를 틀리는 것이 힘 빠지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잖아도 힘든 공부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난도라서 오답이 자주 나오는 문제집은 머리가 아프니까 피하고 비교적 거의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집을 선택한다. 그러다가 성적이 안 오른다 싶으면 더 어려운 새로운 문제집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푼 문제집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푼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큰 폭의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아는 것만 반복해서 공부하기 때문이다. 고3 때 수학 문제집을 풀면 문제의 절반 정도를 틀렸다.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100점을 맞는 수준이었지만 왜 문제집을 풀면 절반 정도를 틀렸을까? 내가 선택한 문제집은 21번, 30번과 같은 킬러 문항만을 모아놓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형편없는 정답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너무 어려운 문제만 모아놓아서 문제집을 풀 때마다 항상 끙끙대며 고생했다. 2시간 동안 한 문제를 못 푼 적도 많았다. 고3 때만 놓고 보면 수학 공부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수학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이미 충분히 아는 문제를 점검하고 이미 아는 개념을 복습하고 별로 어렵지도 않은 문제집을 풀며 동그라미 중독에 걸려 있었다면 내 수능 수학 정적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쉬운 문제에 집착하는 현상은 잠이 많아서 공부를 안 하거나 게임 혹은 다른 취미에 빠져 공부를 놓아버리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망친다. 후자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그러나 쉬운 문제에 집착할 때는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 더 무서운 점은 서서히 공부가 망해가는 것을 눈치채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항상 자기를 성찰하며 되새기자. 아는 것만 공부하지 마라. 대부분 어느 과목을 2시간 이상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의지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조건의 문제다. 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가 고된 훈련을 하루 종일 할 수 없는 것처럼 수험생도 긴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 과목을 3, 4시간 연속해서 공부하기로 계획한다면 처음 한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허공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울 때는 과목당 공부 시간을 짧게는 1시간, 길어야 1시간 30분 단위로 끊는 게 좋다. 아니면 같은 과목 내에서 단원을 확 바꾸는 것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괜찮은 방법이다. 예컨대 미적분을 1시간 공부하고 확률과 통계를 1시간 공부하는 식의 시간표를 짜는 것이다. 공부를 반드시 책상 앞에 반듯하게 앉아서 하라는 법은 없다.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난 앉아서보다 서서 혹은 돌아다니면서 공부한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 잠은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에게 최대의 적이다. 그런데 잠은 스스로 뺨을 몇 번 치며 정신 차리자고 다짐하는 것으로 물러설 만큼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 잠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 졸음이 쏟아진다면 내 방식을 참고해서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물리치도록 노력해보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2020년 수능 만점자 송영준 군의 책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영준 군은 중학교 입학 직후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식당 일을 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함께 자랐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김해외고에 입학했지만 처음 본 시험에서 전교생 127명 중 126등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교 꼴찌였죠. 물론 일반고가 아닌 외고에서 받은 성적이라고는 해도 당시 송영준 군이 느꼈을 충격은 아주 컸을 겁니다. 송영준 군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수능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영준 군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닌 작은 공부방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사교육도 없이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책을 보면 그럴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준 군은 자투리 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있는 아침 점호 시간에도 영어 지문을 외울 정도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보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송영준 군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사람이 확고한 목표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공부에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충실한 하루를 보내보도록 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